여러분 혹시 이 이름 기억나십니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어제 주목되는 소송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이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라는 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이죠. 이때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남편분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다가 결혼 후 이 8년 만인 지난 2018년 조 전 부사장 남편이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 남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네. 결혼 생활 중에 아내인 이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학대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통상적인 이혼 절차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이를 생략한 채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듬해 6월입니다. 조 전 부사장도 이혼 및 이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네. 조 전 부사장 측은 오히려 이 남편인 박 씨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서 아이들의 무관심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을 맞았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 아동학대 이야기가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양육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허준 변호사님, 조현아 전 부사장과 남편분 사이에 슬아의 자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몇 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쌍둥이 자녀 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2013년생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한 10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쌍둥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그래요? 났습니다. 보통 이제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주양육자가 엄마일수록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공방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제 아이들 못 보는 거는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먼저 교섭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다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혼 소송 제기 당시에 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이 동영상 하나를 공개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다 부신 건 뭐야 이거? 어?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아니. 네가 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아니 그거 아니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 이 영상이 이제 뭐 길이가 뭐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어제 이혼 관련 소송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만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서 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 뭐 폭언, 폭행도 있었다는 게 남편 측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자녀 학대를 이제 주장했었잖아요. 백성 변호사님. 일단은 그렇죠. 그 부분은 아예 또 법원이 뭔가 증거 등을 다 파악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조현아 부사장이 양육권을 갖게 됐죠. 네. 근데 아동학대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양육권을 조현아 부사장이 갖기 어려웠겠죠. 그렇겠죠. 이 과정을 좀 보시면 네. 2019년 2월에 이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라고 했네요. 박모 씨 같은 경우 조현아 부사장을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아이패드 같은 거를 태블릿 PC를 던져서 발에 맞았다. 그래서 특수상해. 그다음에 아이들을 학대한다서 그래서 이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고소를 했고 그걸 경찰에서는 상해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 부분도 일부 인정된다는 기소 의견을 검찰에 보냈는데 아동 학대 부분이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일부만 인정이 돼서 벌금 300만 원 약식 결정을 약식 명령 요청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부분은 인정됐지만 아동 학대는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조현아 부사장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또 검찰이 면밀하게 이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아동 학대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서 이번 1심 선고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조현아 전 부사장, 즉 엄마 측이 가져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는 허주현 변호사님 뉴스파이터도 그런 사례 많이 저희가 보여드립니다만 양육권, 친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위자료 문제가 또 따라붙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육권과 양육비 또 위자료, 재산분할 이 세 가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들 중에 하나인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는 전혀 별개로 별개예요?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금 사건에서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 전 부사장이 이 남편에게 13억 3천만 원 지급하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요?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전체 적극재산 중에서 빚 같은 소극재산을 뺀 나머지 순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판결 내용을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으니까 네. 다 확인은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조 전 부사장 재산 규모로 미뤄봤을 때 13억여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여도가 남편의 기여도가 그렇게 높게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 전 부사장이 아이를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판단이 어떻게 났냐면 쌍둥이 자녀 한 사람당 120만 원씩 총 240만 원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양육비 지급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판단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양육비라는 것도 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의 평소에 이제 양육할 때 들었던 비용이라든가 재산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소에 양육비가 많았다든가 이 재산이 좀 있었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지급하라고 판단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 가는 재판이었는데 이제 이 몇 년 만에 이제 결론 났어요. 그런데 어제 선고가 난 날은 공교롭게도 한진그룹, 한진가에 있어서는 좀 특별한 날이었다면서요? 예, 바로 어제가 한진그룹 창업 회장인 조중훈 회장의 20주기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조중훈 전 회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어렸을 때 굉장히 예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손자녀 중에 장녀거든요. 상당히 예쁨을 받으면서 컸다고 하는데 네. 어제 20주기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했을 수 있어요. 조현아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많은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조현아 이름 석자하면 늘 따라붙는 네 글자 땅콩회향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하자근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때는 한진그룹 차세대 주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 여론이 제기가 됐죠. 이건 뭐 시민단체나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비판 발언이 나올 정도였는데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미국 뉴욕의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려는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땅콩이 아니라 마카다미아였다라고 해요. 이제 견과류 마카다미아를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로 가져왔는데 왜 접시에 안 닫고 봉지에 가져왔냐?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비행기 돌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사건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소가 됐고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고 네.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 가방 약 9천만 원어치를 총 200건 이상에 걸쳐서 대한항공 여객기로 몰래 들어왔다. 하하. 그래서 이게 관세법 위반 혐의가 됐고요. 2019년 12월에 이것도 판결이 났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건데 이 필리핀인 5명을 마치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초청을 한 거예요. 네. 대한항공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가사 도우미로 하하. 불법 고용을 한 혐의도 있었는데 2019년 1심에서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과거지사는 과거지사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글쎄요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왜 양육권과 친권, 아이의 쌍둥이 자녀의 엄마로서 이제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좀 살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